생활을 많이 살았었던 것 같고 또 이제 시간이 많이 없었지만은 내가 나 장사한다고 나 피곤하다고 그러면 안 되지 싶어서 주로 휴가 같은 거나 뭐 바닷가 이렇게 그러는데도 나는 이렇게 잠을 자고 가요. 그냥 나 오면은 퇴근하면 출발하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애들하고 이렇게 놀러를 많이 다녔던 것 같아. 내 현실에서 투자를 애들한테 많이 했던 것 같고 저는 항상 애들한테 사랑한다라고 그랬어요. 저는 엄마가 엄마가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는 같이 있고 싶어 매일 이렇게 항상 그랬던 것 같고 이쁘다고 항상 했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굉장히 애들한테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애들 성격이 온순하면 뭐 이렇게 그리고 똑똑하면서도 온순하고 지금도 언제 휴가 가자 그러면 가족이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언제 휴가를 가자 그러면 항상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거의 다 떼주고 이제 밥을 먹자 집에서 먹자 이렇게 그러면 오늘은 그냥 이렇게 여기서 밥을 먹는다 이렇게 식구들끼리 그러면 같이 그냥 꼭 참석을 하려고 애들이 거의 그러고 제가 많이 시간이 없었던 탓인지 애들이 그거를 알아주고 맞춰주고 그래서 항상 감사해요. 착하게 잘 자라고 있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보면 가정을 중요시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또 일이 또 우선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얘기를 들어보면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던 간에 열심히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또 가정을 좀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기에서 보면 예화가 에밀리의 가정에 대해서 나왔어요. 피아노 그 대회 합주를 하는데 아빠가 와줬으면 좋겠어. 근데 아빠도 매번 빠진 것 같죠. 매번 참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었는데 근데 이번만은 참석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었는데 또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런 에밀리의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마 다들 경험은 한 번 정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거는 이제 저희가 다 시킬 수는 없고 한번 이 얘와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으신 분들은 직접 그냥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없나요? 이런 상황이 저는 이제 삼성을 제가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하면 저희 큰애 운동회를 저는 참석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이제 어느 날 하루 4학년 때인가 근데 이제 항상 그 교회에 할머니하고 사모님이 가서 그 아이는 혼자 이제 운동회를 참석을 하는 거죠. 운동회를 하는데 항상 그 사모님하고 그 사모님 엄마가 오셔가지고 은지한테 이제 그 피자를 하나 사준다던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은 한 번은 제가 휴가를 내고 아니 반차를 내고 체육대회를 참석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희 딸의 표정이 세상을 다 얻는 듯한 표정인 거예요. 근데 왜 한 거예요? 휴가를 낼 수가 없어요. 내서 삼성에 그러니까 이제 직장이 얽매이다 보니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아이 운동회라고 뭐 휴가를 낸다던가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8살 그 아이 8살 때 제가 퇴사를 하려고 했어요. 태중에 너무 없기 때문에 퇴사를 하려고 했더니 저희 선배 언니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지금보다 이 아이를 더 잘 키울 자신이 있으면 퇴사를 해라. 근데 지금하고 똑같이 키울 것 같으면 차라리 물질로 대줘라 라는 말에 저는 물질로 대주기를 작정을 하고 회사를 퇴사를 안 했죠. 근데 사실 그게 난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 자체가. 그 말이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저는 후배들한테 또 그 말을 제가 해주고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었죠. 그러니까 항상 이 아이는 저한테 말은 엄마 체육대회를 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참석해줘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참석을 할 수 없는 상황에 한 번 딱 6년 동안 딱 한 번 참석했던 것 같아요. 한 번 참석했을 때 그 아이가 그렇게 좋아했던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미안하죠.
그렇지. 많이 안 갔네. 많이 안 제가 좀 그런 엄마였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시골에서 차라리 있었던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멀리 장거리 저희는 귀농해 갖고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를 못 해줬는데 뭐 살부비고 온갖 우리 애들도 그랬어요. 아빠 모심을 때면 모시는데 옆에 가서 줄넘기 하고 옷 입다고 손가락 시커멓게 이렇게 사진 얼굴 시커멓게 사진 찍고 이안기에서 막 4명 다 사진 이런 추억은 있어요. 아빠 트럭 뒤에 매달려서 가다가 쫓아가다가 막 눈 이렇게 막 밤탱이 되고 왜 밤탱인데? 그 아빠 트럭 뒤에 탔는데 이게 차가 훌떡 하니까 얘가 안 근데 그런 기억도 그러니까 오히려 와서 많이 힘든 적도 있었는데 힘들어도 이제 가족은 같이 있는 네. 시간이 더 많았다. 맞아 그게 그래 맞아. 여행 가고 이런 추억은 별로 없어요. 그래 맞아. 근데 여행 못지않은 그것도 같은 거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여행은 부모 또 입장에서는 예 부모 또 입장에서는 좀 미안하죠. 맞아요. 없어요, 총무님은 이런 경우? 거의 매번 참석을 하시나요? 나 같은 엄마가 아니다. 아니 저는 매번 참석은 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일부러 안 갈 때도 있어요. 때로는 일부러 안 갈 때도 있어요. 왜? 왜요? 그냥 왜 일부러 안 가? 애들이 너무 부담을 가지고 애들이? 그럴 수도 있죠. 솔직히 저는 학교에 애들 이렇게 뭐 행사나 여러 가지 걸 막 100% 참여하는 게 심각과라는 생각했어요. 약간 고지식한 엄마였어요. 솔직히 그랬었는데 제가 작년에 어떤 뭐가 느낀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이제 우리 막내랑 둘째는 좀 뭔가를 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올해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에 해가지고 다 이걸 좀 맡았어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돌려서 우리가 애들을 케어하자 하고 또 아이들한테 그 진로 체험 있잖아요. 진로 교육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몇 번이나 하는지 그거 해가지고 저희가 재능 기부 하자 그 아이템 내가지고 어머님들 아버님들 좀 자기 직업에는 귀천이 없으니까 어떤 직업도 괜찮다 와서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아이들이 새로운 그걸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 무슨 초등학교? 용성초등학교요. 너무 멋있다. 네, 그래서 그 아이템을 해서 왜 이제 아이들 진로 그 애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진로 교육을 했다고 하면은 제 학교를 안 갔는데 애들이 집 오면 어떻게 얘기를 잘 해가지고 무슨 목공의 체험 이런 거 하고 그게 진로 체험이더라고. 애들 다 목숨 만들 거 아닌데 맨날 해내보는 거예요. 목공의 체험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소방관, 경찰서 뭐 이런 데만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들 꿈이 너무 이렇게 획일화돼 있더라고요. 그렇지 맞아. 네, 그냥 엄마 아빠들이 원하는 의사, 변호사, 이제 경찰, 딱 그 정도 선, 선인데 그거를 좀 깨고 싶어가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멋있다. 올해는 그 한 부모님이 로봇 의료기 만드는 회사 연구진으로 계셔가지고 그분이 1회 강의를 해주시고 화학 박사님도 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화학 박사님 해주시고 저는 이제 그 시골에 그 종자관에서 그거 가지고 소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식량 자원 확보하는 게 1순위인데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좀 좋은데 그런 거를 좀 등한시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부터 해서 종자가 정말 앞으로 돈이 되는 그런 얘기해주고 근데 애들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네, 처음 해서 새로운 거를 접하다.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계속 꾸준히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냥 갑자기 아이템을 꼭 이번에 해보자 학교에서 안 된다 해도 우리가 어떻게든 시간을 빼야겠고 해서 아이들한테 해주자 해가지고 4학년, 5학년, 6학년만 진로 교육을 해줬어요. 4, 5, 6. 네, 1, 2, 3학년은 못 해줬어요. 그렇죠. 시간을 다 빼기가 그렇고 어리니까 좀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내년에는 이걸 그냥 계속 학 분기별로 이렇게 아이템 그냥 늘 수 있게끔 계획적으로 해야게끔 그렇게 이제 하고 또 이번 주 토요일 날은 학부모들하고 뭐 체육대회 이런 것도 하고 진짜 애들한테 관심 가져서 학교가 왜 그래? 막 이렇게 재미가 없어 이런 얘기만 했는데 네, 제가 직접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치맛바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에밀리 얘기하고 좀 다르긴 한데 아이들한테 용성 중학교 거기도 학부모 운영위원회로 들어갔어요. 큰애가 거기 다녀가지고. 근데 요즘은 교복을 나라에서 30만 원 지원을 해주는데 안 입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2월 달에 교복을 안 입을 거면 아예 안 맞췄으면 좋겠다. 그게 그러니까 뭐 나라 돈이라고 그냥 공짜로 준다고 해서 그 무조건 맞춰놓고 안 입히는 거는 교육상 좋지 않다. 제가 이제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영위원회도 들어갔는데 저번 주에 이제 학교 또 운영위원회 열려가지고 갔는데 그것더라고요. 교복을 맞추긴 하는데 애들 진짜 아니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졸업식 날만 입는데요. 애들이 사진 찍으려고. 네, 졸업식날 근데 안 맞아. 졸업식날 옷이. 맞아. 1학년 때 맞춰놨어. 그래서 이제 그날 학교에서는 교장 교감선생님이 그걸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그런 거를 자유를 주는 거를 왜 엄마들이 이렇게 좀 하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장 교감선생님한테 얘기했거든요. 아이들이 요즘 너무 무분별하게 자유에 대해서 많이 외치는데 자유랍시고 뭐 동성애 연애도 자유라는 것처럼 그걸 법제화하라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렇잖아요. 자유라는 게. 근데 자유에는 자유가 있으려면 권리가 따르고 의무가 따르고 이 책임감 다 따라야 되는데 그냥 방종이죠. 방종과 같은 그런 자유만 아이들이 선택하게끔 학교에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아이들이 교복을 30만 원을 주고 안 맞힐 거면은 자율적으로 안 입어도 되는데 맞추겠다고 하는 건 돈을 받는 건 권리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교복을 맞춰서 안 입는 거는 방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학교에서 애들한테 아무렇지 않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잿물도 공짜를 하면 막 먹는 그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다. 아이들한테 가르칠 건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아닌 건 아니라고 짚어주는 게 어른이고 어렸을 때부터 이게 습관화돼서 나라 돈을 우습게 생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그냥 30만 원을 나라에 다시 돌려주더라도 안 입을 거면 아예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막 건의를 하고 거의 좀 싸우고 왔는데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3학년까지 운영위원 계속 맡으셨대요. 학부모 그 반대표로 맡으셨던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몇 학년 업무이세요? 이번 1학년이라 운영위원회 나와서 이렇게 세게 말하실 분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렇지 대부분 서로 이게 아니까. 네, 그래서 교복데이 만드셨어요? 교복데이를 제가 건의를 하고 1학기 때도 건의하고 해가지고 괜찮다. 이제 교복을 입는 날을 정한다고 해가지고 금요일 날을 정했는데 또 더 입게끔 하려고 뭐 포인트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포인트를 주고 뭐. 근데 그게 사실은 이게 직장에서도 그게 영향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보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가정의 날이 있어요. 수요일 날. 가정의 날이면 매주 수요일 날.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퇴근이에요. 6시면 완전히 퇴근. 오후 좋은 근데 거예요. 이제 그 하나그룹도 보면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보험회사를 다니는데 하나세운 수요일이면 전산이 6시에 무조건 다 끊겨버려요. 일을 할 수 없게끔. 그걸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게요. 지금 여기 후반에 나왔던 그 내용들이 기업이라고 해서 60만을 채우는 사업가가 있는 반면 또한 그거를 풀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더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삼성 이제 전 삼성만 다녔었으니까 거기에서 자율복이에요 지금은. 예전에는 넥타이 매고 이렇게 다녔던 사람들이 왜 자율복으로 바뀌었냐면 한번 삼성 반도체에서 그 기술이 대만인가 중국인가 이렇게 빼돌린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큰 사건이었거든요. 몇십 년 전에. 그때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자율복이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옷이 무슨 의미야? 근데 사람들이 억조인다는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이 옷차림 하나가. 옷차림 하나를 자율복을 만드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회사 자체 내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분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새마을고에 근무를 했었으니까 한 친구가 정말 밤을 새요. 한 연구를 하게 되면 거기는 밤을 새워서 연구를 하고 거기에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성과금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달 하고 갔더니 집이 텅텅 비었더래요. 신혼부부였는데. 부인이 짐을 싸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 여기에서 일과 가정에서 이 친구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가정을 지키지 음. 못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너무 허다하다라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할 때는 사회 문제. 저희는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이 일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이들한테 너무 못된 엄마예요. 근데 저는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큰애가 항상 입에 달고 있는 게 나는 엄마를 제일 존중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몇 살이죠, 첫째가? 24살이요. 존중하다는 말. 왜냐면 근데 지금 정말 열심히 사시잖아요. 이것만 보여줘도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인정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이거 세 번째 문제는 사실은 저희한테는 해당은 안 될 것 같아요. 직원을 두고 있으신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네 번째 보면 일과 가정 사이에서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분명히 노력들을 하셨을 거라는 거죠. 네. 부회장님은 무슨 노력을 하셨나요? 뭐 딜레마가 없었나요? 졸면서 가셨대잖아요. 제 딜레마에 그런 노력을 하셨지. 그렇지. 개인적으로. 항상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좀 쉬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거의 쉬는 시간이 없어서 쉬는 날이 없었지만 그게 내가 불평하고 짜증스러우면 아마 세상을 못 살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나름 대신 이제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었고 아까 그 애들 이야기 그 운동에 못 갔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시골에 집이고 가난 집에 부모님이셨어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욕심이 많으셨나 봐. 저를 아침이면 우리 친구들은 그 옛날에 제 학교 다닐 때는 시골이었기 때문에 책보도도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책보도. 저도 그랬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경험 있어. 저희 엄마는 시골에 사셨는데도 지금 유행이잖아요. 지금 유행이요? 그래? 가방에다가 원피스에다가 뭐든 항상 따가지고 이렇게 학교에 보내고 묶어서 아침에 농사 짓는 분이 대단하시다. 항상 엄마가 저를 아주 부지런한 아저인가 보다. 레깅스에 아니 그리고 원피스에 투자를 해주면 원피스가 그때 어디 있어? 원피스에다 항상 이렇게 막 머리를 항상 따고 시골에 사셨는데. 네. 머리를 항상 야, 따가지고 대단하다. 이렇게 하고 가방도 이렇게 책보가 아니고 가방을 이렇게 사주셨고 네 엄마가 시골에 못 사는 집이었는데 신발은 고무신. 신발도 아니요 항상 구두 빨간 구두 막 이렇게 있잖아요. 4학년 때까지 검정 고무신이었는데. 딱 나오잖아. 흰색 원피스에 레깅스에 네. 빨간 학교에 구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장난질 치는 학생들 같아요. 근데 딜레마 네, 지금. 근데 그게 항상 우리 엄마 저는 시골에 사는데 엄마가 피아노도 가르쳐줬어요. 동네 피아노 선생님이 어이구, 어이구. 있었는데 엄마가 피아노도 이렇게 가서 배워라 그래가지고 피아노도 배우고 야, 어머니 그거 마인드 이게 못하네. 그게 대단하시네. 너무 엄마가 시골에 있었지만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그렇게 잘해주셨구나 이게 나만 기억이 있어서 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엄마한테 막 다 해주고 싶어요 그냥. 내가 시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생선을 하나 사면 엄마 것도 똑같이 사요. 그게 나의 딸이세요? 네. 외딸이었어요 선생님? 아니요 제가 큰딸이고 그 제 동생들이 4명 총 5형제인데 아 큰딸이니까 더 저기 애들 좀 재밌나? 엄마가 이렇게 뭐랄까 또 다를 수도 있어. 우리 집은 그냥 보통의 이렇게 집인데 내 친구가 부잣집 딸이었어 보니까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 그런데 이렇게 꿀리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 가면 항상 이쁘다고 칭찬하고 막 이렇게 칠판에 가서 뭐